외식이 사치가 된 세대. 요즘 70대 분들께 이런 말 너무 자주 들립니다. 외식할 돈도 없다. 이 말 정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식은 특별한 날의 기쁨이었습니다. 월급날, 손주 오는 날, 아내 생일이나 친구 모임 날엔 당연하다는 듯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식당 앞까지 갔다가 메뉴판을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요즘 70대는 외식을 안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니면 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 때문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은 요즘 노인들은 너무 아낀다. 늙어서 재미도 없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건 70대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냉정하게 삶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식을 안 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고, 인색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물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70대의 돈 이야기, 70대의 몸 이야기, 70대의 마음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존엄의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외식 자리에서 괜히 눈치 보게 되셨다면, 가격부터 계산하게 되셨다면, 먹고 나면 몸이 먼저 걱정된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같은 이유로 멈춘 거였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요즘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숫자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외식비는 올랐는데 노후 소득은 멈췄다.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예전엔 국밥 한 그릇에 든든하게 먹었다였는데 지금은 계산대 앞에서 이게 맞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식비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70대의 소득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70대의 수입은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조금 있는 이자 수입. 젊은 세대는 월급이 오르면 비싼 밥값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오르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체력 소모가 됩니다. 외식 한 번이 오늘 잘 먹었다가 아니라 이번 달 계산이 꼬이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0대에게 외식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재정적 사건입니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식비는 한 번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약값이 될 수도 있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한 마지막 안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는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산합니다.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을 때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아끼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버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노후의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외식을 안 하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건 비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70대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뛰어난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선택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왜 이렇게 안 쓰냐고. 그러나 진실은 이겁니다. 쓸 수 없는 구조에서
억지로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식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강한 이유, 바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2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노년기의 소비 심리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려고 그런 거지. 이제 돈 쓰는 게 겁나서 그래.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쓰고 난 그 다음이 무서운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쓰고 나면 다음 월급이 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끝나도 마음이 다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돈을 쓰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습니다. 다시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흔드는 선택이 됩니다. 식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보면서도 계속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오늘 말고 다음에 먹을 걸 그랬나? 이 돈이면 며칠은 집에서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외식은 이미 즐거움이 아닙니다. 70대의 소비에는 젊을 때 없던 질문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혹시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해지면 어쩌지? 이 질문은 병원비, 약가, 간병비, 그리고 말로는 잘 안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의 불안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는 지금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불안을 먼저 봅니다. 이건 비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운 현실 감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바뀝니다. 나한테 이 정도는 써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걸 즐겨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 세대를 겪어본 70대일수록 이 마음이 더 강합니다. 자식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외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건 삶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하는 대신 집에서 먹는 밥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진 건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지? 이 질문이 들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식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돈과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3부. 건강이 외식을 밀어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외식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먼저 몸이 멈춥니다. 70대에 들어서면 먹고 싶은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짜도 괜찮았고 기름져도 소화시키면 됐고 배부르게 먹는 게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식 한 끼가 하루를 망칩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다음 날까지 몸이 무겁습니다. 특히 국찌개, 볶음, 튀김류는 맛은 있는데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식당 메뉴판을 보면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오늘 하루는 포기해야겠다. 이거 먹고 나면 내일 약을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 순간부터 외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몸을 걸고 하는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70대의 몸은 회복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잘못 먹어도 하루면 회복됐지만 지금은 이틀, 사흘을 갑니다. 그래서 한 끼의 선택이 며칠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이걸 겪어본 분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집에서 먹으면 그래도 내가 조절할 수 있지. 간은 내가 맞출 수 있지. 이건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몸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 외식에는 항상 시간표가 따라옵니다. 기다려야 하고, 사람 많고, 소음 크고,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70대에게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체력 소모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부터 이미 피곤해집니다.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먹는 건 잠깐인데 힘든 건 하루 종일이다. 그래서 외식은 점점 가성비가 맞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건 입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맛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서글픕니다. 그래서 괜히 식당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돈만 쓰느니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몸을 아끼는 선택이고 내일을 지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밖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집에만 있다. 하지만 진실은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외식이 힘든 이유는 돈도 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더 이상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부. 식당이 더 이상 편하지 않다.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외식 환경. 요즘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긴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구나.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의자는 낮고 딱딱하고 등받이도 애매합니다. 젊은 사람에겐 분위기일 수 있지만 70대에게는 버텨야 하는 자세입니다.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 무릎, 목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소리입니다. 음악은 크고 사람들 목소리는 겹치고 주방 소리는 계속 울립니다. 70대에게 이런 소음은 대화가 아니라 피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가도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괜히 목이 아프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종업원이 메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야 합니다. 글씨는 작고 화면은 빨리 넘어가고 뒤에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 순간 많은 70대가 이렇게 느낍니다. 괜히 왔다. 민폐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고르고 먹고 싶은 것보다는 빨리 끝나는 걸 선택합니다. 외식이 편안한 경험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자리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식당은 회전이 빠릅니다. 천천히 먹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70대는 천천히 씻고 천천히 먹어야 몸이 편합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을 보면 다들 빨리 먹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건 아닐까?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외식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집이 제일 편하다. 이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밖에 안 나간다. 집에만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밖이 점점 노인을 환영하지 않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외식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만도 아닙니다. 외식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부담, 사회적 시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외식은 사회적 시험이 되었다. 눈치, 비교, 소외감. 외식이 힘든 이유는 돈도 몸도 환경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부담입니다. 70대에게 외식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비교가 시작됩니다. 옆 테이블을 보게 되고, 메뉴를 보게 되고, 가격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시키네. 나는 이걸 시켜도 되나? 이 비교는 질투가 아니라 위축입니다. 특히 혼자 외식할 때 이 감정은 더 커집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괜히 눈에 띄는 것 같고 주변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고 빨리 일어납니다. 외식이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끝내야 할 일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가격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거 시킬까? 아니, 그냥 그거 먹자.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외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조율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외식이 사람이 줄어든 자리가 됩니다. 함께 가던 친구가 아프고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래서 외식은 즐거운 추억보다 빠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전엔 여기 누구랑 왔었지? 이 생각이 들면 밥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공간을 피하게 됩니다. 이건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식당은 젊은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말투, 속도, 분위기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70대는 손님이지만 어딘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외식은 점점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삶을 정리하는 태도이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0대는 정말 외식을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외식을 버린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6부. 우리는 외식을 포기한 게 아니다. 70대의 가치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70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즐길 줄 모른다. 사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이 말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70대는 외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외식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외식이 보상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참은 만큼, 밖에서 먹는 한 끼가 삶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70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이게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제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예전에는 양이 많고 맛이 강하고 화려한 음식이 좋았다면 지금은 속 편한 음식, 먹고 나서 잠 잘 오는 음식, 다음 날까지 부담 없는 음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외식도 자주 가는 대신 의미 있는 날에만 갑니다. 아무 날이나 가는 외식은 줄고 오늘은 정말 가고 싶다는 날만 남습니다. 이건 삶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정제된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70대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위해, 따라가기 위해 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편한지, 내가 괜찮은지 이 기준만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한 끼라도 천천히, 조용히, 내 리듬에 맞게 먹는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초라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70대는 이미 충분히 외식을 해본 세대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해봤기 때문에 덜 필요한 걸 정확히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것보다 딱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변화를 늙어서 재미없어졌다고 말하면 그건 70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70대는 삶의 소음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외식도 그 소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년의 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7부. 그렇다면 노년의 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자주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외식.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요즘 70대가 외식을 안 한다면 앞으로의 외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년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노년의 외식은 자주가 아니라 의미여야 합니다. 아무 날이나 가는 외식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돈도 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뀌는 날, 병원 다녀온 날,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이런 날에만 외식을 합니다. 이건 절약이 아닙니다. 외식을 기념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둘째, 노년의 외식은 양보다 컨디션이어야 합니다. 배부른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나서 편한 음식,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음식, 그날 밤 잠 잘 오는 음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식의 목적은 배 채우기가 아니라 몸을 해치지 않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년의 외식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여야 합니다.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는 식당은 70대에게 맞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대화가 끊기지 않는 곳, 소리가 과하지 않은 곳, 이런 공간이 노년의 외식 공간입니다. 넷째, 노년의 외식은 비교 없는 자리여야 합니다. 비싼 메뉴를 시키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는 곳,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곳, 천천히 먹어도 민폐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 이게 중요합니다. 외식은 사람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노년의 외식은 밖에서 먹는 집밥에 가까워야 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고 내 몸이 아는 맛. 이게 70대에게 가장 좋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새로운 맛을 찾기보다
늘 가던 그 집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이제 외식은 과시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노년의 외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알고 자기 삶을 존중하는 아주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70대가 외식을 안 하는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고, 몸 때문만도 아니었고, 식당 환경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겹쳐서 외식이 더 이상 편안한 선택이 아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정확히 고쳐 말해야 합니다. 요즘 70대는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을 가려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후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가고, 더 크게 즐겼다면 지금은 덜 먹어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이건 삶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의 밀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상입니다. 나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을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이 초라해진 건 아닙니다. 밖에서 덜 먹는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앞날을 생각하고 존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조용히 밥을 드셨다면 그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삶을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그래, 이게 맞다는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